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봇공학과 맥락에서의 선형대수 스터디, 6강, 직문수 6강 선형대수 두 번째 강의에 대한 디스커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태영 선생님께서 그 디스코드 채널에 짧게 감상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그 부분부터 먼저 의견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기 렉처 내용을 보면 이제 중간에 뭐 디터미넌트의 기하학적인 내용이랑 네, 이제 그 디터미넌트가 그 군으로서, 행렬과 그, 몇 페이지였지? 잠깐만요.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디터미넌트를 함수로 처음에 정의하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 연습 문제 전에. 네, 연습 문제 페이지에. 네. 지금 몇 페이지인지가 지금. 네, 아, 아마 네. 여기, 네, 네네. 여기, 네, 그거 맞아요. 방금 그거. 네. 네, 디터미넌트 그래서 S에서 실수에서 0을 제외하고 그리고 거기에 곱셈 연산에 대해서 군으로 보는 그 군 사이에 그 군 동형사상으로 보는 것 같고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밑에 이제 렉처의 내용이 나오는데 2 곱하기 2에서 뭐 3 곱하기 3 행렬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어떻게 확장되는지는 좀 끄적거리면은 좀 뭐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이게 디터미넌트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네. 뭐 평행세변형의 면적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안 다뤄서 그런가 좀 많이 음, 좀 조금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궁금해져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네, 코멘트로 드렸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기하적인 그러니까 3차원으로, 디터미넌트를 지금 대수적으로 2차, 3차 확장은 하는데, 그, 기하적으로 3차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그러니까 이번 강의에 약간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하신 거죠. 네, 어,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 3 곱하기 3도 이 군으로 봤을 때 3 곱하기 3 확장되는 거 보면은 뭐 4 곱하기 4나 뭐 5 곱하기 5나 2차 대칭군 뭐 3차 대칭군 여기 2차 대칭군 정도 나오는데 네. 뭐 비슷하게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좀 뭐 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기하학적인 확장은 좀 눈에 잘 안 보여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3차로 되면은 이제 축이 하나 더 생겨서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아니고 어쨌든 육면체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벡터로 볼 때는 A 크로스 프로덕트 B 닷 프로덕트 C에다가 A 크로스 프로덕트 뭐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디터미넌트는 3차로 가면 이제 그거랑 비슷해지는 그런 그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어, 네, 뭐 이 네, 부분은 7강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기하학적인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그 까닭을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7강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7강, 칠강에서 한 번 더 다뤄도 될 것 같고.
음, 이제 그 7강으로 넘기는 부분이 지금 어디였죠? 저도 지금 봤는데 기억이 갑자기. 네, 어디였지? 아, 네, 네, 여기요. 네. 77페이지요. 네. 네. 삼각함수 해석력 사용합니다. 음, 이게 삼각함수와 해정행렬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였었는지도 사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 네. 아니, 뭐, 증명 방법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게 뭐, 네. 그냥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 지금 하라면 잘 모르겠어요. 끄적거리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니까, AB 벡터랑 CD 벡터 있으니까, 여기서 이 길이와 이 높이를 잘 해서 구해보면 AD-BC가 나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그게, 음, 음, 어, 오, 음, 음, 그럼 혹시 그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의 면적이 0이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 안 된 것 같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안 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때, 이제 그 AD-BC 행렬식이 0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알기로도 그렇고, 여기 설명한 대로도 그렇고, 행렬식이 0이 되면, 이제 그 역행렬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게 되잖아요. 그, 네. 면적이 0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역행렬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 평행사변형이라는 행렬식을, 아니, 잠시만,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행렬식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 네. 이거 위에 나오니까, 잠깐만요. 이게, 네, 그 77페이지 나오는데, A, 네. B랑 C, D, 네, 그 윗페이지. 네, A, B랑 C, D니까 A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이고, 네. 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A, B랑 C, D를 두 벡터로 하는 어떤 위의 그림인데, 그렇게 네. 주어지는 거고. 근데 이것도 좀, 뭐, 좀, 뭐라 하나, 좀 뜬금없긴 하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도 굳이 이걸 이렇게 본다는 게 뜬금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A라는 2x2 행렬의 평행사변형? 면적이 있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A라는 행렬이요. 그래서 그, 지금 얘는 역행렬이 있는 행렬이잖아요. 면적이 있으면. 네. 근, 그러면은 A의 역행렬은 지금 이 평행사변형을
어떻게 만드는? 그니까 지금 저도 주석을 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원 바이 원 바이 원 바이 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행렬이 되겠죠? 1001로. 아, 그러니까 이 특정 벡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네네, 그쵸. 그러니까 단위 벡터면 이제 그렇게 바로 될 것 같긴 한데, 아, 뭐 지금 얘가 A고, 지금 A의 역행열이 적용해서 지금 I라는 그 정사각형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리고 기하적으로는 정사각형이 되었다면, 여기서 지금 A의 마이너스 1 같은, A의 마이너스 1이라는 역행열의 경우에는 지금 이 평행사변형,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행렬식이 AD-BC로 그려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려질까? 역행열의 예, 디터미넌트죠? 역행열의 기하적 예. 형태, 네. 음, 사실 이거는 AD-BC분의 1에다가, 음, 음, 그, 좀, 이거, 지금 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생각하자면은 이제, 이거 역행열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아니까, 네, 그쵸. 뭐였더라? DA였나? 기억나네. AD-BC분의, 이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맞나? DA 마이너스, 네, 그거 맞습니다. AD-BC. 네. 어, 사실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그것인지는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음, 그림을 네.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약간 그러게요. 어, A 플러스 B, A 플러스 C, 아니고 음, 음, B에 B에 마이너스 C, A. 그대로. 이게 지금 일단 AD-BC라는 면적은 지금 당장 적용하지 않고 일단 마이너스 C에다가 A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음, 마이, 아, 뒤에다가 마이너스 B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하고는 넓이가 똑같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AD 마이너스 BC 행렬식은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AD 마이너스 BC라는 면적으로 나누면
지금 이게 크기가 그러면 1이 되겠죠? 그 역행열의 크기가요? 음, 네, 네, 네. 왜 음,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역행열인데, 얘의 행렬식이 AD-BC로 같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얘로 또 나누니까 갑자기 크기가 지금 역행열이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크기가 1이 되는데, 이게 좀, 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저 지금 계산이나 뭐 그림 그리는데 좀 틀린 게 있거나, 음, 네, 네. 음, 지금 역행열을, 어, 보고 있고, 근데 또 역행열을 또 보려고 하는 거라서, 음, 좀, 네, 좀 이걸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행열에선 분명히 행렬식도 등장하고, 매트릭스도 달라지는데, 네. 네, 그 방금 아까는 그 어쨌든 섞어서 역행열과 행렬식을 좀 같이 약간 혼용해서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역행열은 이 곱하기 역행열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행렬식을 구하면 그 1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아마 그 뭔가 AD-BC분의 1 이렇게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A의 그 행렬식의 역수로 나온다는 거죠. A 역행열의 행렬식은 AD 빼기 BC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이- 우선 한번 조금 한번 써봐도 될까요? 그러면 네, 저 잠시 써주시면 너무 네. 좋죠. 잠시만요. 이것도 화면도 준비 좀 하고 이제 네, 이렇게 하고 네 일단 제가 공유를 그러면 렛츠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화면 공유를 좀 아니, 화이트보드에 킬까요? 네. 아니면 제가 잠깐 공유 중지해도 괜찮아요. 네네.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 네, 잘 네네. 보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하고, 그, 이렇게 하면, 네. 뭐냐면, 일단, 왜, 잠시만요. 펜이 안 되네요, 갑자기. 그, 어, A는, 그, 근데 저는, 그,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 좀 혼동이 오니까 그냥 A, B, C, D라고 일단 쓸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행렬이라는 것은 변환인데 어떤, 어떤 R2에서 그 R2로 가게 해주는 어떤 선형 변환인데, 여기서 행렬식이 어, 만약에 행렬식이 만약에 0이 안 된다면
이렇게 2차원에서 2차원으로 전부 옮겨주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 이 저 행렬은 어떤 함수냐 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기준으로 봤을 때 1,0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는데 얘는 A, C로 가죠. 네. 네. 그리고 0,1은 그 B, D로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그러니까 이거 좌표 변환했다고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스탠다드 베이시스 그 1,0, 0,1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좌표계는 고정시켜요. 바탕 화면은 고정시켜요. 1,0, 0,1. 저희가 이렇게 수직으로 보고 있고 여기 1,0을 길이를 1로 보고 있고 네. 이게 다 1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바탕 화면을 고정시킨 채로 벡터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 지금 이 원이라는 벡터가 현재 이렇게 이동을 했죠. A, C로 이동을 했죠. 네. 네. 그리고 그 0,1은 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B, D로 이동을 했죠. 근데 저희가 그 처음에 그 1,0, 0,1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그 사각형 여기선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1이죠. 네. 네. 그리고 이 1,0과 0,1을 보낸 두 벡터가 이루는 그 사각형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D 빼기 BC죠. 네. 네. 일단 이런 상태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넓이가 AD 빼기 BC 배가 된 거죠. 원래 1이 됐으니까, 원래 1짜리가 넓이 기준에서 1이 AD 빼기 BC가 됐으니까, 약간 이만큼 배를 한 거죠. 1에다가. 나누 AD-BC 분의 1. 네. AD 빼기 BC 배가 된 거죠. 왜냐면, 저 벡터 두 개 처음에 보내기 전에는 넓이가 1이었는데, 그 네네. 벡터 두 개를 A 보내고, 행렬이요. 네. 네. 좀 흐릿한가요, 혹시 화면이? 약간 흐릿하긴 한데, 지금 사실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라는 소리인데, 이거 화면 화질 때문에. 저 레츠뷰 방금 이거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일단 해석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역행열은,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그, 만약에 이렇게 행열식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어, 네, A-1, 네, 이렇게 C. 되겠죠. 네. 네, 좀. 근데 이것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렇게 곱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단위 행렬 만들어 주려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어떤 이렇게 B라는 벡터가 있었으면, 그, 어쨌든, 얘는 2 곱하기 1이에요. 얘 2 곱하기 1이고, 얘도 2 곱하기 1이에요. 네. 그러면, 그, 그, 왼쪽에다가 이렇게 곱해주잖아요. 네, 음, 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어쨌든 역행열도 일단 따져보기 전에 먼저 역행열을 한번 일단 세팅을 해놓고요. AX는 I가 되도록 해주는 얘가 그 역행열인데 그 네, 그러면 한번 행열식도 구해볼 수 있죠. 근데 행열식 구해보면 일단 지금 행열식의 성질을 쓰면 좋지만 그거 아직
아는 상태에서 그냥 생으로 하는 거라면 일단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쵸. AD만 스티슈널티. 네, 원래 그 성질이 다 있는데 네, 이렇게 보고 계산하면 확인할 수는 있죠. 계산으로. 네, 아, 잠시만. 제가.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곱하면 보시다시피 그 분모가 제곱이 되죠. 네, 제가 분모 제곱을 안 해서 지금 네, 원래 분모의 제곱을 안 했네요. 제가 계산할 때.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A라는 행렬은 이렇게 그러면 해석이 딱 맞네요. 왜냐하면 1에서 AD 빼기 BC 배를 해준 거죠. 네, 근데 역행렬이라는 것은 공역에서 다시 정역으로 가는 함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AD 빼기 BC라는 넓이가 1이 되어줘야겠죠. 역함수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딱 이 해석이 맞아 떨어지죠. 음. 그러면은 네, 역행렬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AD-BC라는 것을 평행사변형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그 역행렬을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AD-BC분의 1 크기의 어떤, 네, 그 두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이요. 어, 그림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분모의 제곱을 안 해서 AD-BC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왜 1이 나오지 않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네, 일단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대략 이런 형태로 뭐 약간 약간 이런 형태로 그려졌던 것 같은데 여기서 크기가 줄어든 그 이거를 기하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을까요? 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행렬을 어떻게 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경우로 행렬을 그 베이시스 체인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바꾸자. 네. 그래서 그 베이시스를 바꾸면 그 좌표 적는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0과 0,1로 스팬하는 그 스팬했을 때의 적히는 그 좌표랑 예를 들어서 네, 1,2랑 뭐 3,5로 스팬 해줬을 때 똑같은 그 벡터가 적히는 좌표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음. 행렬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그러면 좌표 변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벡터는 안 바뀌어요. 벡터는 안 바뀌지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표현 방식이 달라져도 이게 벡터는 똑같기 때문에
그 원래 있던 벡터들은 원래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뭐 넓이를 유지하기 위한 보정값으로 그거를 어, 그 디터미넌트가 필요한 거죠. 아, 근데 이건 좀 네. 아, 어쨌든 좀 너무 해석 너무 해석에 좀 치중한 설명이라서 네. 네, 저도 사실, 그니까, 말을 조금 제가 약간 이상하게 했는데, 그니까, 이 행렬식이라는 거를 평행사변형으로 보고, 그리고 그 3차로 추가되면 이제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그,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이 그러니까 정행렬이라고 할 게 원래 행렬 A의 행렬식을 그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그 행으로 행렬식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제 A의 역행렬을 곱하면 아마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1001이라는 베이시스를 갖고 있는데, 그 역행렬을, 그러니까 약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뭔가 어떤 A의 값이 있을 때 대략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크기가 AD-BC분의 1이라는 면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이게 CD의 값에 따라서 얘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그러니까 이 역행렬을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나타냈을 때 지금 이 AB랑 CD라는 거하고 지금 뭐 AD-BC분의 뭐 AD-BC분의 D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하고 A 뭐 이런 식으로 한 이러한 거에 약간 의미가 있을까요? 그 역행렬을 시각화하는 거에 역행렬을 시각화하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이루는 정사각형으로 어떻게 바꿀 때 좀 약간 직관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보일까요? 이게? 아, 그러니까 약간 말이, 질문이 네, 그 너무, 역행열의 네, 행렬식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질문이 역행열이 또 뭐냐, 역행열은 어떤 함수냐, 어떤 선형 함수냐라고 하면 뭐 그거에 대한 의미도 있을 건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약간 역행열의 행렬식을 지금 일단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역행열도 행렬식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 행렬을 데려와도 정사각 행렬을 데려오면 그것에 행렬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네, 그것에 행렬식이 있겠죠. 근데 그 행렬식이 뭐를 해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행렬이 기본적으로 함수인데 선형함수잖아요. 네. 그래서 선형함수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가 했을 때 선형함수는 그 점으로 옮겨주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모든 함수가 다 그렇듯이. 그리고 선분으로 옮겨줘요. 선분이 좀 스케일링,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으나, 선분은 선분으로 옮겨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형을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그 회전 이동을 하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렬은. 여기서는 한쪽을 늘리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 변환들, 그 도형을 어떻게 좀 이게 늘릴 수가 있어요. 변을 늘릴 수가 있고, 대신 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분을 선분으로 보내주는 함수의 정체가 행렬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행렬이 있으면 벡터 두 개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벡터 하나 대입했을 때 또 다른 벡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벡터를 대입했을 때 또 다른 두 번째 벡터가 나오겠죠. 근데 처음에 그 두 벡터가 그 관계를 볼 때는 그 각각의 크기, 그리고 사이의 각도를 잴 수가 있죠. 해볼 수 있는 그 시도라고는. 그 벡터 두 개를 함수로 보내기 전에 이 두 벡터의 각각의 크기를 잴 수 있고, 이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한번 재볼 수 있을 거예요. 수학적으로 뭔가, 값으로 끌어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요. 네, 그랬을 때 이 두 벡터를 행렬에다가 다 태워서 보내요. 뭐 또 다른 두 벡터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두 벡터를 또 각각의 그리고 각도를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초의 두 벡터를 이렇게 있을 때 일단 평행사 변형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두 벡터로 형성되는 평행사 변형. 뭐 넓이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넓이의 관점에서 보면 넓이가 저렇게 몇 배 관계가 되는 그런 거를 해준다. 네. 그래서 어떤 두 개를 뽑아도 항상 넓이가 그 몇 배의 값은 바로 디터미넌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행렬도 똑같아요. 역행렬도 결국은 함수이기 때문에 단지 그 행렬식이 AD 빼기 BC분의 1이 되는 거죠. 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열심히 역행열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그 역행열의 행렬식을,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나타냈을 때 얘가 약간 직관적으로 바로 1001이라는 걸, 그러니까 A에서 1001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보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 제외하고는 지금 이 회차에서 봤던 게, 그러니까 분해 관점으로 볼 때 이전에 점단 함수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대칭군이 뭔지를 한참 궁금했었는데 이게 여기서 나와서 얘가 일리의 전담사, 만들 수 있는 전담사 함수의 집합으로 또 정의가 되는구나 싶어서 좀, 어쨌든 지금까지 분해 관점으로는 딱히 행렬을 봤던 적이 없던 것 같아서 여기서 그러니까 행렬식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서 여기서 처음으로 그렇게 보니까 좀, 네, 신기했고, 이제 4 이렇게 쭉 갈 때까지도 약간 그 계산이 통용되니까 전보다 네, 아, 이게 3 바이 3 계산할 때는 코, 코 어쩌고로 시작하는 그런 2 바이 2 행렬에다가 그 3 바이 3 행렬의 그러니까 그 원소 하나하나씩을 해서 이 행렬식이 나오게 그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혹시 그 방식이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 보통. 그 코팩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코팩터? 코팩터. 네, 맞습니다. 그, 보통은 그렇게, 네, 코팩터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친구로 보면서 계산을 하니까 좀,
이게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거를 그냥 무작정 외웠었는데, 아, 이런 원리가, 그러니까, 고뇌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네, 그게 좀 생각이 나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코팩터 풀면은 결국 뭐 이런 식이 나오니까 네, 사실 저는 그냥 이걸 푼다고 하면은 그냥 코팩터를 해서 하는 게 더 저도 익숙하긴 한데 그래도 네. 이제 그거랑 그 행위랑 사실은 이 결과는 어쨌든 같으니까 행위가 뭐가 됐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자체 그 관점 자체는 사실 코팩터로 할 때는 아 그러니까, 아, 그런가 오히려 보다. 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근데 저도 그런가 보다 싶어 그냥 계산하려고 한 거죠, 사실. 퍼펙터로 맞아요.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니, 뭐 이거 처음에 이걸 코팩터에서 계산하는데 누가 이거를 뭐 이렇게 대칭군으로 생각해서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쵸. 일단 이것도 이게 사실 대칭군에 대해서 이미 안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니까 좀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물론 또 누군가는 사실 처음 생각했던 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좀 대단한 것 같고 이걸 네, 저도. 대친구로서 보는 관점이 어, 어, 4 곱하기 4에서도 똑같이 잘 되겠죠? 그냥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잘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 생각은 안 했는데 보통 3x3까지만 이제 좀, 조금씩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이제 4x4부터는 다 매트릭스 계산기가 음, 해줬죠. 예. 음, 그러니까 이게 디터미넌트를 단독으로 그 해석을 하면 그 결국 이 기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이 평행 n차원 그 평행 사변형 평행 그 사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뭐냐 그 시메트릭 그거 이렇게 바꿔치기 이게 순열이죠. 그 바꿔치기를 잘 하면서 그것들의 조합으로 직육면체 조합으로 부피의 조합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저 코팩터 하는 그 방식은 어디서 어떤 센스에서 나왔는가 했을 때 1차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네, 저희가 연립을 실제로 수행을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디터미넌트뿐만 아니라 행렬까지도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역행렬.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만 찾는 게 아니라 역행렬을 찾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애초에 목적 자체가. 네. 그, 거기서 어쨌든 딸려오는 그 결과가 디터미넌트라서, 그, 우선, 코팩터는 그냥 하는 그 결과이고, 그 공식이 왜 그런 것이냐 했을 때, 그 과정 중간에 등장하는 것이 아마 저런 구조, 저런 시메트릭을 쓰는 그 바꿔치기 하는 구조가 이용이 되지 않나. 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 위에 있는 게 오히려 과정이고, 저 코팩터 쓰는 방식이 결과인 거죠, 사실상. 내가 사실 코팩터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순서를 잘못 말하긴 했는데, 그 A 닷의 그 B 크로스 C라는 이게 스칼라 3중곱 있잖아요. 이, 네. 이것도 3차 행렬식의, 그러니까 3x3 매트릭스의 행렬식이죠. 그러니까 에, 음. 그, 육면체 부피이고요. 음. 그쵸. 아, 그러니까 각각의 A, B, C가 다 3 곱하기 1 열벡터일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셋 다 벡터라서 A1부터 A3까지 있고, 그 다음에 B1부터 3까지 있고, C1부터 3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제 A, B, C, 1에서 3, 네, 이렇게 해서, B도 1에서 3, 1에서 3, 네, 이렇게 네. 하는, 이거에, 왜냐하면, 네, 네. 디터미넌트, 네, 왜냐하면 B 크로스 C, B 벡터 크로스 C 벡터의 그 벡터의 방향 자체가 저 두 벡터의 그 직교하는 방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새로 생성된 벡터와 A라는 벡터를 내적하면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사형시키잖아. 근데 그 맞습니다. 정사형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게 높이로 정사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리고 B 곱하기 C의 사이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높이를 해주기 위해서 저 내적만 해주면 되는 거죠. 내적해줘도 문제가 없는 것은 그 B 곱하기 C의 방향이 그 B 벡터, C 벡터 두 벡터와 전부 수직이기 때문에 그 네. 벡터와 A 벡터의 코사인 값을 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높이 역할을 잘 해준다는 거죠. A 높이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구하긴 하죠. 실제로. 아니면 저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그, 그냥 저 세 개의 열 벡터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3 곱하기 3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도 될 거예요. 네? 어떻게요? 네. 그러니까 A, B, C 세 개의 벡터를 그냥 열로 세운 다음에 네, 네. 그냥 그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게 그 육면체의 부피가 될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제가 지금, 그, 어떤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디터미넌트 A랑 네, 같죠. 같죠. 예, 그니까 좀 얘가 기하적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자연스럽고. 네, 네, 그, 얘가, 그래서 지금 A1, 2, 3를 이렇게 로우로 했다면, 이렇게 행으로 바꾸는 트랜스포즈를 해도 역시 행렬식은 같은, 네네. 네. 일단 저는 일단은 지금은 당장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해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모르겠는 거는 일단 그 AD-BC가 왜 평행사변형의 넓이인지랑 그리고 뭐 이거 3차원으로 확장하면은 이제 이게 부피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그리고 이게 지금 음 대칭군으로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제가 상상하기에는 약간 뭐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어떤 그런 부피나 넓이에서 어떤 그려지는 조각조각일 것 같아요. 그냥 추측하기로는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각각이 이런 조합들이 뭔가 기하학적인 의미랑 기하학적인 어떤 구성 요소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건데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잘 안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관적으로, 맞아요, 저도. 그 직육면체의 부피들이에요. 저 6개는 다. 6개는 다 직육면체 부피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 직육면체를 이루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인데 예를 들어서 가로 높이를 선택하면 세로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 세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 한 벡터에서 X 성분을 끄집어냈으면 두 번째 벡터에서는 Y 성분 또는 Z 성분을 끄집어내야 되고 세 번째 벡터에서는 그 둘 중에 사용 안 한 성분이 있죠. 그 안 한 성분을 선택을 해야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직육면체 부피의 조합의 가지수가 딱 6개고 네, 그걸로 어떤 거는 플러스 사인을 주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사인을 줬을 때 정확히 그 세 개의 벡터 있죠.
그 열벡터 3개, 그 열벡터 3개로 구성되는 그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다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네, 받긴 합니다. 근데 그 3 곱하기 3 거는 좀 비자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어 선에서는 좀 약간 뭐랄까 발상이거든요. 어떤 발상? 그런 톡 쏘는 아이디어가 딱 생겼을 때 그거 정도는 확인을 해보면 뭐 그제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언제 플러스 사인을 주고 결국 관건은 뭐냐면 어느 직육면체 부피에다가 플러스를 줄 것이며 어느 직육면체 부피에는 마이너스를 줄 건지 그 규칙을 에, 알아야 그것들을 통해서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한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4차원, 5차원, 7차원에서도 다 통하겠죠. 그거를 인덕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 곱하기 2는 너무 자명해요. 왜냐면 살펴볼 수 있는 직사각형이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AD라는 직사각형과 BC라는 직사각형밖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그냥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그거를 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AB 사인 세타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정말로 직사각형 조합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뺐다는 거잖아요. AD에서 BC를 뺐다는 거 자체가. 음. 네. AD라는 직사각형에서 BC라는 조그만한 직사각형을 뺐더니 그 벡터의 평행사변형의 그 넓이와 같아진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음,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코팩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역행렬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 곱하기 3 역행렬을 그리고 4 곱하기 4 역행렬을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하면 거기서 코팩터라는 그런 물론 적는 방법 좀 특이하게 적히죠. 코팩터 이렇게 규칙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 하나하고 그 사각형 한 다음에 한 특이한데 어 네, 일단 그거를 저는 그게 좀 문득,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전에. 그래서 역행열을 한번 좀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3 곱하기 3이나 4 곱하기 4에서. 근데 이게 같아지면 0이 된다 그런 성질을 다 이용을 하겠죠. 어, 일단 전혀,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네. 아, 저 사실 일단 조금 약간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어쨌든 육면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는 육면체라는 거는 제가 뭔가 뭐 지금까지 약간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여져 와서, 아, 그렇게 계산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A11만 있을 경우에는 이제 A22, A3, A3, A33, A23, 32라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태를 저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2x2 매트릭스에다 A11이라는 원소만 곱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 육면체가 아니고 어떤 평행사변형에다가 약간 크기만 조금, 그니까, 스케일 팩터만 줬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약간 하나에 대해서는? 그,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네, A11으로 묶어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 그 안에 A22, A3 빼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두 개 뺀 거 네, 있잖아요. 그건 네.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그쵸, 평행사변형의 넓이에다가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곱했다는 넓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잖아요. A22, A33, 마이너스 A23, 32, 네. 그러니까 이거는 코팩터 방식 뭐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다 A11을 곱했는데, 그, 요 한 줄 한 줄 자체는, 그러니까 그, 정육면체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평행사변형에다가 A1, 지금은 그 A22, 이걸로 만들어낸 어떤 평행사변형 넓이를 그 A11으로 스케일링한 약간 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스케일링이 돼가지고, 아니고 높이예요.
저 평행사변형과 수직인 성분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A11은 스케일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물론. 당연히. 해석의 여지는 무한가지인데, 저 센스는 직각으로 세워줘야 돼요, A11을. 음, 그리고 인수분해 했을 때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보이지만, 인수분해 안 하고 6개의 항으로 봤을 때는 다 각각이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 그런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직육면체가 6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그 역행열 구하는 거라서 잠깐 제가 교재 잠깐 하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디터미넌트 그 부분을요. 잠시만요. 선생님 코멘트 아까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네, 아, 저요? 네 끊었던 거 말을 끊었던 것 아, 같아서 아니요. 네. 아니요. 그 저는 사실 AD-BC가 일단은 이게 딱 두 개 직사각형을 뜻한다는 게 지금 딱 음, 딱 떠오르진 않아서. 네네. 그거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근데 네. 제가 그 이거 원숭이 책 아시죠? 아, 네. 알제브라 책인데 리니얼 알제브라 책인데 이것도 너무 궁금해서 일단 그 파트 어떻게 코팩터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여인장과 어쨌든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건 일단 이따가 찾아보고 일단 그래야 일단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또 한 번 적어봐도 될까요? 네. 개코 원숭이. 아, 잠시만요. 이런 책이 있군요. 이게 아마 어드밴스드 리니어 알제브라 약간 그런 제목 아 이거는 아니 어드밴스드는 아니고 그 현대 컨템포러리 맞아요. 컨템퍼러리네. 컨템포러리. 네 현대 그 선형대수. 이 원숭이 사진이 사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픽셀이거든요. 아, 좀 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죠. 아, 근데 흐릿한 거였는데 그걸 좀 더 픽셀을 좀 정교화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클리어하게. 네, 그런 거거든요. 일단, 그 뭐냐면, 제- 이거 했는데, 여기서 안 했죠. 제가 여기서 안 했군요. 이거 설명했거든요, 사실. 그, 먼저, 그리고 왜 ABCD 이거 트랜스포즈 한 거랑 디터미넌트 한 거랑 근데 디터미넌트를 가끔 이렇게 절대값으로 적기도 하는 거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같거든요. 행렬식이. 그것도 바로 이 기하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거의 자명해져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행벡터로 보든 열벡터로 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렉처 노트에서는 행벡터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열벡터로 해석하는 게 전 자연스럽다고 보고 행벡터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열벡터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행벡터로 생각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행벡터 두 개가 그러니까 벡터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의 디터미넌트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다. 그건데 우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정말로 구해봐야 돼요, 먼저. 이걸 구해보면, 뭐, AB 사인 세타 하면 정확히 AD 빼기 BC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죠. AD 빼기 BC가 나온다는. 그러면 A는 뭐고 D는 뭐냐라고 했을 때 A는 가로의 길이에요. 그리고 D는 세로예요. 그러면 이 보라색 직사각형이 그 AD인 거 보이시죠? 이 넓이가 AD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A.
A에서 이거 내려준 거고,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A고,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면, 직각으로 내려주면 여기가 D니까, 결국 A 곱하기 D를 해서 AD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BC는 뭐냐 했을 때, BC는 이거거든요. 이 직사각형이 바로 넓이가, BC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C고, 이 길이가, 네, 잠시만요. 네, B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옮겨서 보면, 네,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삼각형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합동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정확히 C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B에서, 이 B에서 원래 이 높이가 D였는데 지금 B만큼 올린 거잖아요. B만큼 원래 D라는 높이였는데 B만큼 올렸으니까 저 위에 있는 부분이 B인 거예요. 그래서 핑크색 길이가 B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이 AD에서 BC를 뺀 게 AD 빼기 BC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돼요. 뭐 이걸 보이는 방법은 그러면 일단 필요 없는 거 지울게요. 네, 여기 A, B고 여기 C, D고. 그러면 이 영역 표시를 해볼게요. 그 이 작은 핑크색 직사각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3개니까 저 ABC라고 할게요. 대문자 ABC. 그리고 영역을 더 표시하자면 여기 D가 있고 E가 있고 네, 그리고 F. 이게 F예요. 이 사각형. 이 영역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밑에 있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을 옮겨요. 밑으로 이렇게 옮겨요. 이 삼각형을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옮겼다는 것은 저 삼각형의 넓이가 D, B, C인 거 보이시죠? 그 영역을 잘 보시면 그 D와 B와 C로 구성된 삼각형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번에는 이거 있죠? 이 초록색. 이 초록색을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죠. 평행 이동해서. 근데 저 초록색에 해당하는 넓이들은 다 모아보면 A와 B와 C죠. 그러면 이 AD의 넓이를 잘 보시면 ABE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러면 AD라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A 더하기 B 더하기 E라는 저 왼쪽 삼각형, 저 초록색, 녹색 삼각형과 연한 녹색 삼각형과 더하기 저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D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저 제일 큰 저 F 있죠? 라지 F.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BC 넓이는 잘 보면 BC라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번 빼보자는 거예요. 이게 빼면 이게 캔슬되는 게 이 A 캔슬되고 이게 B 캔슬되고 이 C, 어, 근데 이 C가 캔슬되니까 남아있는 거를 잘 보시면 이 네 개가 남죠. 이 네 개가 바로 D, B, E, F 여서 평행이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둘 다 직사각형을 더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한쪽은 빼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한쪽은 더해주는 왜냐면 약간 겹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 두 개로 구성을 한 거죠. 네. 이렇게 그리고 직사각형이 두 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직사각형은 없어요. 일단 A는 가로, X 성분은 가로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Y 성분은 세로 역할을 해주는데 가로를 선택했으면 세로를 선택해줘야 돼요. 네. 가로 선택하면 뭐랄까요? 그 직사각형 넓이를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가로를 C를 선택했으면 세로는 D를 선택해야 돼요. 참고로 자기 자신 같은 벡터 안에서는 그 가로 세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럴 수가 없죠. 아, 그러지 않기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네, 그게 필요 없는 요소라서. 네. 그, 근데 이 벡터가 3개짜리일 때는 그거를 확장해서 보면 되는데 XY 평면 쪽에서 그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벡터가 두 개가 있고 그 XZ 평면 쪽에서도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YZ 평면 쪽에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선택지가 이거 붙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이거를 밑면으로 선택을 하면 XZ를 밑면으로 밑넓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높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Y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그 인수분해 했을 때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소연 선생님께서 그 A11으로 묶어주겠다 하는 게 이미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겠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밑면을 평행사변형으로 인정을 하면 밑면에다가 얘를 곱하겠다, 높이를. 그리고 그 YG 평면 쪽에서는 만약 그걸 평행사변형으로 여겼으면 나와 그 높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X축으로 나온 그 방향이니까 그걸 높이로 선택하겠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평행 직육면체의 부피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욕망인 거죠. 혹시 좀 이해되실까요? 3 곱하기 3은 근데 해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상 곱하기 3은 지금 그림 그려주신 거에서 조금 직관적으로 좀 뭔가 온 것 같긴 한데요. 아, 네. 그런가요? 사실 이거 직관 줄 게 없는데, 여기서는. 아,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림을 제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평행 사면체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술가도 아니고. 네. 이게 너무 그, 네, 주소가 이, 어딨지? 2 곱하기 2 AD-BC 하는데도 네, 지금 저렇게 쪼갰잖아요. 엄청 네, 많이.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복잡해 보이거든요. 네, 제가 맞아요. 복잡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3 곱하기 3에서 이렇게 하면은 주소기. 모르겠어요. 할 수는 있겠죠. 뭐 논리적으로. 근데 이게 하라고 만든 건지는 하라고 만든 건가?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법이 옳은 건가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이게 3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네, 맞긴 하죠. 네. 음,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냥 저도 어차피 아주 대단한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육면체가 있다고 치면 이게 그 A2 to A3가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잠시만요. 저도 지금 사실 팬이 아니고 그거라서 아까 제가 A 크로스 이게 아니고 B 크로스 C고 여기는 A 다시였고 얘가 지금 A 로, B 로 라인, 그 다음에 C 로 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어쨌든 지금 여기 위에 세 개,
네, 세 개 벡터, 그러니까 A에 속하는 세 개 벡터에다가 그 BC가 이루는, BC들이 각각 이루는 어떠한 면들 있을 때 뭔가 BC가 이루는 면이 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이제 여기서 A라는 그 서로 수직하는 그 벡터에서 나온 값들이, 그러니까 1번 면, 2번 면, 3번 면이 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여기 1번 면에 그 하는 게, 아이고, 이게 A11, 네, 뭐 1번에 대응하는 높이인 거고, 그 다음에 약간 A12? 뭐 여기 있을 테니까 A12, 뭐 약간 이런 식으로 A2, A12 이게 2번 면에 대응하는 높이일 거고, 이제 3번 면에 대응하는 높이는 또 A3, 그 A 토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지는 게 맞나요? 이게 어쨌든 A는 지금 그 3차원 벡터 그 3차원 벡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A11, A12, A13 뭐 이런 식으로 성분이 각각 있을 테니까 그 걔네는 어쨌든 지금 3차원 벡터에 하나하나만 살펴보면 어쨌든 다 서로 수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성분만 살펴봤을 때. 네, 그래서 그 약간 A를, 그러니까 기본,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글로벌 엑시스? 네네, 코디네이트? 약간 네, 그런 걸로 두고 이제 BC라는 어떤 면들을 A라는 벡터의 각 성분에 대해서 뭔가 곱셈을 해서 이게 직육면체가 완성된 직육면체는 뭐 걔네를 다 더한 거다. 약간 요런 식으로는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다시 구태영 선생님 말씀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AD-BC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A B 크로스 C가 지금 직육면체니까 그 AD-BC는 거기서 B 크로스 C일 거란 그러니까 네네, 크로스 프로덕트일 거란 말이죠. 네네, 맞아요. 근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게 사실 저도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고 뭐 계산은 뭐 다 할 줄 알지만 근데 옛날부터 내적은 예전에 저희 이전 스터디 할 때 아기자기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내적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그 크기다라는 게 딱 오는데 B 크로스 C 이 외적이라는 거는 그 좀 이게 뭐지? 약간 내가 이걸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좀 계속 의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 채널지기님께서 외적은 근데 이게 3차원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더 고차원 뭐 7차원인가 8차원인가에서 정의되는 거다. 뭐 5차원 이상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거기서 해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AD-BC가 왜 평행사변형인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뭐 닷 프로덕트에 비해서는 이게 직관적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태현 선생님 말씀이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다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그러니까 이 곱하기 2 상황에서는 지금 한 거잖아요. 그게
그 행렬식 AD 빼기 BC는 그러니까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D 빼기 BC다는 설명한 건데 근데 지금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질문을 좀 이해해 보자면 약간 크로스 곱이 왜 AD 빼기 BC냐 이런 혹시 얘기이신가요? 저 그러니까, 외적이 뭐냐 이런 얘기이신가요? 그, 이게 지금 크로스는 사실 2차에서는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A, B 제로, 네네. C, D 제로로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그 AD-BC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죠. 지금은 사실 그래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주절주절 하긴 했는데 그 그러니까 구태영 선생님이 AD-BC가 약간 제가 이해를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직관적으로 안 온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그러니까 제가 옛날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좀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말을 그냥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이, 일단,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좀 질문 들어보면서 그 크로스곱의 정의 있잖아요. 제가 쓰고 있나요? 근데 그 크로스곱의 정의가 조금 문득 이걸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도구가 뭐냐면 강력한 도구잖아요. 왜냐하면 그 3차원 벡터에서 두 벡터랑 수직인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계산 도구잖아요. 네. 크로스곱이라는 게. 그리고 크로스곱에 그렇게 구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노말 방향을 구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그 크기의 정보까지도 담는 거잖아요. 방향만 담는 게 아니라 크기 정보를 사이드로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주는 거잖아요. 그 네. 크기를. 그러니까 그 외적이라는 그 계산 자체가 해보면 그 3차원에서 해보면 수직 방향, 노멀 방향이 되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건데 근데 그게 외적 계산인데 어 뭐랄까요? 강력하죠. 그래서 저는 이 크로스곱을 어떻게 해서 방향을 노멀로 주면서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주는 그 계산을 정의를 발견을 했을까? 이게 문득 좀 질문으로 떠올랐고 근데 저는 그게 웨지곱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웨지곱. 아니면 네. 저희가 클리포드 알제브라 있죠. 그 클리포드 알제브라에서 그 클리포드 알제브라에서 그 곱셈 정의가 있죠. 그 벡터 두 개를 곱하는 그 정의가 있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벡터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은 뭐 크로스곱 더하기 내적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어쨌든 여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웨지곱이나 아니면 그 크로스곱을 하는 아니 그 클리포드 알제브라 그 상황에서 그 들여다봐야 그 크로스곱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 약간 그래서 크로스곱을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계산이. 근데 제가 좀 책을 좀 봤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그 역행열 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좀 그렇고 근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디터미넌트를 이해해야 돼요. 디터미넌트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가로 높이하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되죠. 왜냐면 부피를 못 만드니까 세로 역할을 해주는 값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합의 가지수를 다 하는데 그 꼭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높이 하나가 있어야만 디터미넌트가 살아남아요. 근데 다르게 조합을 해버리면 죽어요. 그거를 이용을 하면 역행열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역행열을 구하는 그 원리가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디터미넌트가 뭔지를. 디터미넌트가 죽을 때도 있잖아. 0이 될 때도 있지만 AD 빼기 네. BC 같이 살아날 때가 있잖아. 0이 아니게. 그거를 먼저 이 디터미넌트 자체의 성질을 이해해야 역행, 역행열을 구하는 그 크레머 룰, 아니, 네, 크레머 룰이라고 하네요. 그 이름이. 공식 네. 이름이. 네. 네네. 크레머로. 그거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 그 공식이 뭐냐면, 제가 그냥 겉으로만 써볼게요.
역행열은 디터미넌트 분의 그리고 어드조인트라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어드조인트는 코팩터 뭐 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그 규칙이 있는데 제가 그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그게 코팩터 하기 전에 뭐 마이너를 정의한다. 네. 그래서 그 코팩터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가는 그 규칙도 주는 거죠. 그게 디터미넌트에 다 녹아져, 그 디터미넌트를 염두하면서 만들어진 저 공식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보니까 좀 발상이 좀 있는데, 좀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역행열도 하나의 약간 주제인 것 같아요. 좀 고민해 봐야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3 곱하기 3 역행열, 4 곱하기 4 역행열 어떻게 구할까? 그, 음, 네, 감사합니다. 어, 음, 3 곱하기 3 역행렬 지금 저도 몰라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어 전혀 모르겠네요. 이걸 아, 어떻게 일단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저 그 유도 자체가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것과 0이 안 되는 것들의 그거를 정사각형으로 모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몇 개만 한번 언급해 보자면 디터미넌트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미 기하적인 해석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이게 되거든요. 이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일단 되죠. 아, 네, 맞아요. 아, 이게 그 직문소 저희 아마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네, 네. 크기 보존하는 그러니까 연산이다가 답이 맞나요? 이번 어, 6강에서 AD-BC는 그게 뭐죠? 네, 저 직문수 노트 중에서 82페이지쯤에 그 행렬식 네, 디터미넌트 AD-BC는 네, 땡땡땡을 보존하는 함수이다라는 퀴즈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면적을 보존하는, 음, 군을 보존하는? 면적을 음, 보존하는. 글쎄요. 아무튼, 뭐, 그런가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어, 일단, 우선 한쪽 로우나 어떤 특정 줄에 K배를 하면 이게 K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리고 또 성질 중에 그 어떤 특정한 이 두 개를 맞바꾸잖아요. 이걸 맞바꾸면 이게 사인이 바뀌어요. 네, 일단 제가 아는 이가 있었던 정도가 것 네, 같아요.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지금 떠올랐어요. 네, 직문서 노트도 한번 좀, ABCD니까 CD, AB 되고, CD 마이너스 A, 예. 잠시만요. 그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A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 애초에 그,
그러니까 그 A, B랑 C, D의 자리를 바꾸면 네. 사인이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마이너스 버전으로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버전으로 생각했을 때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뺀다. 근데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거는 근데 그러면 약간 회전 개념인 거죠. 이게 네네. 얘가 네. A, B, C, D일 때 지금 역으로 역으로 네. 세타를 계산하면 네. 그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A가 그 디터미넌트 A에 마이너스 9가 붙는 거 네네. 하고 실제로 2차로 이게 하면 네. 실제로 이거 계산할 때 좀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 뭐냐면 이거를 만약 A, B를 위쪽으로 잡고 밑에를 C, D로 잡잖아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아니 이거 실제로 넓이를 구해보면 이 넓이가 그 마이너스에 AD 빼기 BC가 떠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저희가 그 신발끈 공식이라고 이렇게 크로스 이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삼각형 세 넓이 구할 때. 근데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공식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방향이 있는 넓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도 1,0,0, 0,0, 0,1,0, 0,0,1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순서를. 그래서 오더드 베이시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거 둘이 자리 바꾸면 좀 적히기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적히는 게 그 0,1,0의 성분, 개수가 적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도 신경을 써줘야 돼. 스탠다드 베이시스 잡을 때 방향을 신경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방향을 준 거예요, 처음부터.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오른손잡이 법칙, 왼손잡이 법칙처럼 방향을 준 거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그 이유는 설명이 안 돼요. 이 그림 자체, 어차피 이 그림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넓이잖아요. 넓이 구하면 그냥, 그래서 넓이가 실제로 그, 12 빼기 AB가 나와요. 실제 이거 넓이 구해보면. 그래서 방향을 신경 써줘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넓이를 구해보시면 12 빼기 AD가 나와요. 네, 방향을 가지고 계산하면요. 네, 그쵸. 아니, 네, 왜냐면 이게 B의 넓이잖아요. 이 초록색이. 네. 이 그림상으로 보면. 네, 지금 여기가 C고, 네. 네. 여기가 뭐 B니까 당연히 여기 전체 넓이가 CB인 거죠. 그래서 큰 거가 CB로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 상황에서는 그래서 12 빼기 AD가 평행사변형의 그쵸. 넓이라서 네. 그래서 이 두 위치를 바꿔서 하면 마이너스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행렬은 열들의 모임 또는 행들의 모임이에요. 행벡터들의 모임. 근데 그 둘이 어떤 것을 두 개 자리 바꾸면 사인이 마이너스가 된다. 넓이에 마이너스가 취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방향 있는 넓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방향을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이것도 제거할 수 있어요. 이거 적는 단계에서 저희가 네. A, B가 있고 C, D가 있으면
이거를 열 벡터를 모으는 방식이 이거를 A, B, C, D 이렇게 모을 수 있겠죠. 열 벡터를 그냥 모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행렬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CD를 먼저 쓸 수 있겠죠. 그냥 어차피 모아주기만 하면 네, 되거든요. 열로 그냥 모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네. 얘를 구해보면 AD 빼기 BC가 나오고 얘를 구해보면 BC 빼기 AD가 나와요. 네네, 그쵸. 열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를 네. 아무렇게나 모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을 수는 있는데 차이는 부호 차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니까 100101 10처럼 이게, 저, 180도 회전인지 90도 회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약간 그런, 그거죠. 네, 네. 근데, 왜냐면 벡터를 모아서 행렬로 쓰고 그냥 모아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모을 때 누군가는 행렬 첫 번째 선택하는 그 벡터를 누군가는 첫 번째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A라는 벡터를 선택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첫 번째 그 맨 윗줄에다가 적고 싶은 벡터를 뭐 C 벡터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배치를. 그래서 그러니까 배치는 상관은 없는데 뭐 뭐만 관여하냐면 부호만 관여한다는 거예요. 네네, 배치를 아무렇게나 해도.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직문수 강의에서는 방향에 대한 얘기가 사실 저는 언급이 안 되어 있대. 그러니까 방향 있는 넓이인데 AD-BC라는 것은 어떻게 행렬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게 방향 있는 넓이인데 그 방향 있는 넓이라는 게 사실 지금 나타나지 않고 여기 주장의 증명이 삼각함수와 해전행렬을 사용한다라고 이게 다음 렉처에서 상세하게 다루겠다고 하는데 지금 면적이라고만 나오고 이게 방향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야 되었던가라는 생각이 좀 이게 지금 얘기하고 나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화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디터미넌트의 수많은 성질이 있고 그 디터미넌트를 사실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있죠. 디터미넌트 실제 계산해 보면 밖으로 나가고 행렬 곱하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할 수 있고 첫 번째 줄에다 K배를 하면 근데 첫 번째 줄에다가 K배를 한다는 것은 한 벡터만 스케일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K배를.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가 K배가 되겠죠. 근데 모든 벡터에다가 K배를 해주면, 즉, 행렬 자체에다가 K배를 해준다는 것은 모든 성분들에다가 K배를 해준다는 거니까, 그거는 모든 벡터들이 K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벡터의 개수만큼 스케일링이 되겠죠. 벡터가 3개 있으면 K 세제곱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부피가. 그래서 메인이 뭐냐면, 부호 붙이고 안 붙이고, 방향이 있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메인은 기하적인 상황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수화한 거죠, 단순히.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그냥, 이거 만약에 이게 모으는 순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뭐 적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 행렬이. 행렬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A 벡터, B 벡터, C 벡터 알겠죠? 이렇게 네. 배치시킬 수 있지만 C 벡터,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기하적인 상황은 그대로 있죠. 안, 안 변하죠. 그대로. 그냥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그냥 좌표 평면 위에 놓여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부피를 구하자.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수적으로 그냥 적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표현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표현 방식을 처리해줘야 되겠죠. 표현 방식이 달라져도 그래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음, 그, 추가적인 코멘트나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까 그 전평 선생님이 그 디터미넌트 얘기하실 때 뭐 K배 벡터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에 K 하면 전체 뭐 디터미넌트 값이 K배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여기 직문서 내용이랑 같이 연관시켜 보니까 그 야 페이지는 81페이지인데요. 네. 여기 맞아요. 네. 위에 보면은 저 이거 그냥 오늘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 봤을 때는 이 디터미넌트 그냥 아이고 움직인 그냥 이제 저희 군을 몇 번 언급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군이고 이것도 군이죠. 어쨌든 군으로 봐서 그냥 단순한 그룹 이런 말을 여기 직무서에 나왔었나요? 이게 잠깐 그룹 포물심이 나왔었나? 아, 네. 어쨌든 이런 어디야? 이런 이제 그룹 사이에 군 두 개의 군 사이에 그 이제 보존이 되는 것 같고 플러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더 있었네요. 이런 게 더 있고 아 그리고 이거 역행열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AD-BC가 아까 얘기하셨던 게 그 예를 들어 뭐 EA가 되면은 이 디터미넌트 전체가 아닌가? 잠깐만요. EA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예를 들어 EAC 이렇게 되면은 이 디터미넌트 전체가 두 배가 되니까 그 이 하나의 이걸 벡터라고 했을 때 이 벡터의 배수만큼 디터미넌트의 값이 그만큼 증가하는 성질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이제 이거 1이 되는 어떤 디터미넌트 이 기본 행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 이거 바꾸는 건가? 아마 이거 B, D 이렇게 A, C 이렇게 바꾸면 B, C 마이너스 AD가 돼서 이게 방향이 이 위에 거랑 그 부호만 바뀌는 형식으로 되는 추가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 까먹고 있었다.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이제 단순히 그룹 사이의 어떤 이제 연산을 보존하는 뿐만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성질이 있는 거였고, 제가 뭐 예전에 기대수 하면서 조건희 교수님이 뭐 그냥 정리를 해서 올려주신 게 있었는데, 이걸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를 뭐, 멀타이 리니어러티, 다중 선형성, 그리고 두 번째가 얼터네이팅 교대성, 뭐 세 번째가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 이렇게 뭔가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채널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디스코드 채널에 하나 공유했고, 그래서, 이것도, 네, 그냥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는 디터미넌트 자체도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탐구할 만한 뭐 그런 가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아, 음, 저도 지금 그 파일 잠시 보고 있는데, 음,
사실 그냥 이 곱하기 이 AD-만 보고도 사실 이것도 약간 이것만 잘 탐구를 하면은 뭔가 이런 추가적인 성질을 다 생각해 볼 수는 있을 텐데 이제 저도 게을러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관찰은 안 해갔고요. 결국에 외부의 기억을 이용해서 떠올리게 됐네요. 아쉽지만. 아, 그, 혹시 이거 답이 뭔지 약간 짐작하셨나요? 그러게요. 왜 세 글자일까요? 어, 저 사실 이거 크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 선형성을 보존? 선형성도 맞긴 한데 약간 좀 일반적인 상식이랑 다른 게 약간 다중선형성이라고 하는 약간 이 하나의 벡터에 K배가 됐으면 이게 K배가 되는 전체가. 근데 이거는 약간은 성질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약간 오픈 엔드가 아닐까. 열린 결말이 아닐까. 음, 이제 떠올랐어요. 저 군동형 아닐까 싶어요. 저도 사실 군이랑 상관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아, 근데 군동형이 아니, 저거 아니네. 군동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군동형에 의해서 뭐를 보존하는 함수, 연산, 연산 구조, 네, 연산 구조, 일 것 같아요. 연산 구조를 보존한다. 음, 행렬에서의 연산과 AD 빼기 BC에다 곱하기 구조를 어, 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AD 빼기 BC가 0일 수도 있거든요. 저 행렬을 디터미넌트가 0인 행렬까지도 포함을 시켜버리면 그 깨지죠. 어, 잠시만요. 아마 곱셈, 근데 S가 네, S를 할 때 그걸 제외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려면. 음, 어, 여건이 있는 그거네요. 위에 있네요. 정의를 할 음, 때 AD만 PC가 0이 아닐 때로 정의를 하네요.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음, 네,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이 위에요. 네. 네. 음, 네네. 그러면 연산을 보존한다. 생- 연산 구조를 보존한다. 네. 곱셈과 크기? 일부러 세 글자로 적으신 것 같은데요. 답이 없게끔. XXX.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A, B, C, D, PQRS 이게 뭐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콜디네이트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베이시스 자체는 그대로 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체인지로 또 볼 수도 있고 행렬 자체를 그냥 저거를 벡터를 보내주는 거. 1,0, 0,1만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사실. 그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1,0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0,1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왜냐면 두 벡터를 보냈을 때 그 두 벡터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넓이가 얼마만큼 스케일링이 되냐면 디터미넌트만큼 된다는 거. 어떤 아무 벡터를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있는 거에서 A, B, C, D로 대입하는 거잖아요, 행렬을. 그러면 벡터 두 네, 개를 A라는 bek터를 대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는 벡터를 대입해요. 그러면 어떤 뭐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Y라는 벡터를 대입해요. 행렬에다가 곱한다는 거죠. 뭐 행렬이 뭐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원래 X, Y의 관계가 넓이 관점에서는 그 X, Y로 구성되는 평행사변형 넓이가 알아서 있을 거예요. 보냈을 때의 그 평행사변형 넓이가 정확히 디터미넌트만큼 어, 어, 배,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 합성의 성질이 만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서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두 벡터가 중간에 받은 그 두 벡터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두 벡터를 가지고 만든 평행사변의 넓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두 벡터를 또 보내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 마지막에 그 두 벡터는 관계가 뭐냐 했을 때, 저 PQRS에 대한 디터미넌트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로서.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 두 개를 A, B를 곱한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취하나, 각각을 디터미넌트를 취해서 곱하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로 설명해서 뭐랄까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계산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되고, 근데 계산으로 확인한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해석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든 예시가 1,0, 0,1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좀, 사실 약간 더 생각을 해봐야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혹시 그 추가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제 그 거의 2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구태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디스커션 진행하기로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7강 삼형대수 3강에 대해서 디스커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디스커션 참여해 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네, 코드 종료하겠습니다. 아, 없습니다. 정리소지